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플레이어들이 로우 미드 스테이크에서 왜 못 벗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높은 스테이크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마치 유리천장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한 것처럼 보이죠. 이런 플레이어들이 놓치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잘하는 로우 미드 스테이크 플레이어와 하이 스테이크, 더 높은 스테이크의 플레이어들을 구별짓는 하나의 중요한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공을 위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열정일까요? 아님 절제력일까요? 소셜미디어를 보다 보면 이러한 논란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을 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찾으면 저절로 성공할 거라고 주장하지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절제력을 가지고 그냥 계속 열심히 한다면 어느 순간 열정적이게 되며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말들보다 현실은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죠.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한 가지 요인을 이끌어냅니다. 그럭저럭 성공한 플레이어와 정말 잘하는 플레이어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릿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릿이라는 건 열정과 끈기, 절제력의 조합입니다. 그릿의 공식적인 정의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의 조합입니다. 이 그릿이라는 용어는 같은 제목의 그릿이라는 책을 쓴 안젤라 더거스가 고안한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릿에 대한 약간의 이론만 말씀드릴 거고 더 중요한 그릿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습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그릿이란 무엇일까요? 그릿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커와 관련시켜보면 여러분이 왜 포커를 플레이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포커의 어떤 부분을 사랑하는지 알고 왜 포커가 흥미로운지를 알면서 또한 포커로 번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포커를 치는 거라면 포커의 모든 측면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이기는 것만 좋아하는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동기는 처음으로 잃게 될 때까지 아니면 처음 크게 다운스윙 맞을 때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그릿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포커를 플레이하는가? 나는 왜 포커를 즐기는가? 나는 왜 포커를 흥미롭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포커를 통해서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 등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 좌절, 실패를 끝까지 견디는 지구력과 저항력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거나 일이 잘 풀릴 때, 기분이 좋을 때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고 또 하는 겁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의욕이 있든 없든 피곤하든 말든 지난 세션에서 틸트가 나갔던지 간에 이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킬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결국 공부하고 플레이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정반대로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본래 우리는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죠. 하기 힘든 어떤 게 있으면 우리 뇌의 첫 반응은 하지 말자, 쉬운 거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지 말고 그냥 플레이하자. 또는 내 맘대로 잘 안 될 때 플레이를 그만두면 여러분의 뇌는 그냥 쉬자, 넷플릭스나 보자, 다른 게임이나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선천적 본능은 항상 그릿과 반대의 것을 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것에 반대를 행하는 겁니다. 모든 경우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래도 괜찮았습니다. 편한 방법이라고 해도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이라 해도 하루 종일 걷고 먹을 걸 찾고 포식자들을 피해 하루 종일 도망치고 추위를 피해서 잘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는 것마저도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 삶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편한 방법이 우리를 매우 약하고 게으르고 건강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날의 편한 방법은 소파에 앉아있고 정크푸드를 먹고 넷플릭스나 소셜미디어에 정신 팔려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과 정신 건강과 생산성을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 일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 길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포커와 연관된 그릿을 개발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포커의 어려운 부분을 다루는 것을 배우고 이후에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마저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포커에서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결과 중심적이지 말라고 배웠어요.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과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과정을 정말 즐기며 힘들 때도 그 과정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면서 자부심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된 일을 하며 게으름과 변명거리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때 스스로 다시 생각하고 깨닫는 겁니다. 결과를 자랑스러워하기보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만 치고 싶을 때 계속 플레이하는 것을, 계속 플레이하고 싶을 때 그만 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밤 늦게까지 잃은 돈을 복구하려고 할 때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그라인딩하기보다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자부심에 정말 집중한다면 그게 재미있어집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자주 그렇게 하며 그렇게 하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스스로 더 자주 생각할수록 더욱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포커의 그 어려운 부분을 그냥 다뤄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포커의 어려운 부분이 프로와 가벼운 마음으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위닝 플레이어와 루징 플레이어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포커가 쉽다면 얻게 되는 엣지 따위는 없겠죠. 포커에는 엣지가 있습니다. 포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면 수익적일 수가 없거든요. 포커가 누구나 배우기 쉽고 멘탈 게임이 누구나에게나 쉽다면 게임에 대한 엣지는 없을 것이고 프로가 될 수도 없을 겁니다. 쉬운 포커 커리어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세요. 어려움은 항상 포커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나 포커 커리어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운스윙과 스트레스가 없어서 절대 틸트가 오지 않는 완벽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정말 작은 금액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으로 플레이한다면 예를 들어 이 방을 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틸트는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괜찮다고 보여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스트레스를 피하고 틸트를 피하기보다 스트레스와 틸트를 다루는 능력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세요. 여러분이 개발하는 거의 모든 스킬은 일시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그냥 해봐라,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 이런 태도를 수용하면 당신의 삶은 쉬워질 것이다 라며 이런 식의 인용구를 쓰면서 엄청나게 단순화시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스위치를 켜서 여러분의 태도가 180도 바뀔 수 있다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릿에 대해서 듣고 이게 유용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마술처럼 여러분이 그릿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습해야 하는 스킬이고 반복해서 실천하는 기술이며 태도입니다. 이따금 여러분은 이걸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고 완전히 무시한 것 같고 다시 0에서 시작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은 그냥 연습이 부족하고 한동안 멀리 했는 것이고 다시 정상 궤도를 찾아 그 흐름으로 갈 시간이 필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릿을 연습하면 여러분은 지난번보다 내가 더 나아졌고 비슷한 지난번의 실패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좋아하지 않지만 타당하고 가치가 있는 과제를 알아내서 그 과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매우 일반적인 예는 포커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더 많이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청나게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달갑지 않지만 귀중한 과제들을 아름다운 여행지로 갈 수 있는 자동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포커의 모든 것을 특정 목표로 데려가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착지가 없다면 포커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욕을 잃을 겁니다. 이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과제를 파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던 아니던 간에 상관없이 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고 가치 있다는 중요한 과제가 플레이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플레이하는 것을 즐기니깐요. 항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플레이하는 걸 더 재미있어 합니다. 하지만 그릿에 관해서는 재미없어 합니다. 적어도 초반에는 불편한 과제예요. 앞서 말했듯이 즐거워질 수 있지만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과제를 파악하고 나면 여러분이 핑곗거리로 하는 일, 뭔가 하고 있는 척하는 일들을 없애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중요한 과제를 미룰 때 항상 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나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과제를 미룰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집안일이 갑자기 엄청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과제들을 없애버리고 싶을 거예요. 말이 전혀 안 되더라도요. 물론 청소 서비스가 있지 않은 한 여러분은 자신의 방을 청소해야 하긴 하죠. 하지만 힘들고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일상적이고 간단하고 현실적인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릿을 실천하는 100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하고 싶을 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대신 플레이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오늘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아무 핑곗거리를 생각해내는 건 매우 쉬울 겁니다. 지금 일단 플레이하고 공부는 내일 하는 거죠. 핑계댈 것들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릿을 개발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핑곗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정을 가지고 있죠. 포커에 대해서 열정적이에요. 포커에 대해서 열정적이다 하는 게 보통은 위닝할 때만 열정적이고 위닝일 때 포커를 즐긴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여기려면 포커의 모든 부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항상 포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야 됩니다. 물론 언제나 기분이 너무 좋고 엄청나게 의욕적일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날이더라도 여러분은 왜 포커를 플레이하는지, 포커를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포커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불가능한 날, 일진이 안 좋은 날이라면 포커가 너무 싫고 플레이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포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열정적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위닝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스스로 이 중요한 질문을 물어보세요. 나는 포커 전체에 대해 열정적인 것인가? 아님 오직 위닝에 대해서만 열정적인 건가? 만약 위닝 부분에만 한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는가? 나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나 열정을 찾는 법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가? 혹시 여러분이 전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또 다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포커를 플레이하고 있어야 하는가? 프로페셔널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야 하는가? 가끔씩 포커를 친다면 대답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낮은 스테이크를 플레이한다면 열정과 재미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라인딩 할 필요가 없으니깐요. 첫 번째 실제 예로 돌아가서 열정에 대한 부분은 포커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 왜 포커를 플레이하는지 아는 것이 포커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고, 인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포커를 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건 절제력 부분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피곤할 때 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운동을 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차분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끝내고 나면 기분이 끝내주죠.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 목적과 열정을 가진다면 절제나 끈기 부분을 가지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가는 겁니다. 운동을 가기 전에는 운동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귀찮고 피곤하고 머릿속에 오만 핑곗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운동을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제력과 끈기를 실천하고 있는 거죠. 매우 확실한 예는 콜하고 싶을 때 폴드하는 겁니다. 폴드해야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알고 여러분의 포커 커리어에서 폴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포커를 플레이할 때 여러분의 포커 커리어가 이끄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 알게 되면 열정과 목적 그리고 이런 인내심의 영역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싶고 매우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뒤처질까봐 걱정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핸들을 폴드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폴드해버리면 절대 알 수 없으니깐요. 이때가 콜하고 싶지만 그래도 폴드하는 자제력을 연마하는 기회인 겁니다.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할 때 그만두는 것도 정확히 같은 목적이에요. 세션이 안 좋을 때 여러분은 복구하고 싶어서 밤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만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해요. 계속 하고 싶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테이블을 다 끄는 겁니다. 물론 정반대의 예시도 똑같아요. 확실히 이기고 있는 것 같으면 계속 플레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예들도 몇 가지 있어요.
건강하게 먹고 스트레스로 폭식하고 싶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죠. 세션이 좋지 않았거나 일진이 나쁜 날이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패스트푸드를 먹기보다 건강한 것을 먹어야 되고 혹은 이미 충분히 먹었다면 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렇게 하는 목적을 알면 그걸 극복하는 정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난 이길만 한데 뭐 이렇게 일진이 사나워. 스트레스 받네. 패스트푸드 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극복할 수 있는 저항력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회복력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때도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것은 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기 때문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고 불편한 것이라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게 옳은 일인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제 지난 영상들을 봤다면 이미 이것에 대해 꽤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건 저의 처음 영상에서 심리적 유연성 개념과 완전히 맞닿아 있어요. 이런 영상들을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짧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심리적 유연성은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지수나 나쁜 습관, 나쁜 생각에 의해 생각 없이 선택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이것은 종종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내가 스트레스 받았고 융통성이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스트레스나 분노에 의해 나쁜 결정을 내리고 있을 거예요. 심리적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분노나 틸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사항을 신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이 콜하거나 폴드할지, 계속 플레이할지 세션을 끝낼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은 여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결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언급한 모든 예시는 심리적 유연성을 실천하는 기회인 겁니다. 거부감이 들어요. 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장기적인 목표의 가치에 대해 말했어요. 이건 목적의 부분이 되죠. 어려운 것들, 저항하는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를 안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다면 그런 저항을 극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용, 몰입,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몰입은 실행하고 목표와 가치를 따라서 구체적인 단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수용은 핑곗거리를 없애거나 분노를 없애거나 틸트를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고 여러분이 내리려고 하는 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 정신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나의 일부이고 실제이며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고 내버려 두면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 나를 조정하게 두기보다 신중하고 의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릿을 연마할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장 써내려가 보세요. 포커에서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솔직히 포커에 대해 열정적인가? 아니면 위닝하는 부분에서만 그런가? 위닝만 즐기는가? 포커에 대해 열정적이고 흥미롭게 생각한다면 정확히 그게 무엇인가? 창의적이고 익스플로이트적인 라인을 생각해내는 플레이어인가?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칠 수 없도록 만드는 플레이어인가? 매우 창의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너드한 편인가? 솔보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가? 온라인 그라인딩을 선호하는가? 개념을 깊이 파고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가? 포커의 사회적인 면을 좋아하는가? 포커를 좋아하는 큰 이유가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인가? 패셔널 플레이어나 그냥 재미난 성격을 가진 포커가 취미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인가? 포커에 대해 열정적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목적인지 물질적인 목적은 물론 정신적인 목적이나 포커를 통해 이루어내고 싶은 목적인지 생각할 수 있어요. 포커로 번 돈으로 계획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어디서 살고 싶은가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요? 포커로 가족을 부행하고 싶은가요? 여행을 즐기는 미혼자의 삶을 살고 싶은가요? 무엇이든 스스로 물어보고 무엇을 하려는지, 포커로 왜 돈을 벌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물어볼 또 다른 것은 새로운 도전에 관한 겁니다.
똑같은 걸 계속해서 한다면 지루하게 되겠죠. 여러분만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기술은 훼손되고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쓰지 않으면 못 쓰게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똑같은 스테이크를 계속해서 플레이하면 지겨워지고 말겠죠. 여러분은 어쨌든 크러싱하고 있다고 느낄 거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게임에서 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루함을 느끼게 됐고 더 이상 그 게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발전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유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그 난관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닫겠죠. 내가 씹어먹던 게임을 이제는 더 이상 이기지를 못하네. 이렇게 문제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도전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물론 이게 항상 포커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영역을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릿은 보편적인 스킬이기 때문이에요. 포커 그릿이 신체 활동에서의 그릿이나 사회운동의 그릿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의 보편적인 스킬입니다. 어떤 영역이 여러분에겐 다른 영역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릿의 큰 부분은 보편적이고 모든 곳에 적용될 겁니다. 그럼 스스로 물어보세요. 어떤 것을 도전할 수 있을까? 나의 편안한 상태를 벗어나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해낼 수 있는 것이지만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연마하고 싶은 기술을 고르세요. 공부하고 싶은 포커의 개념이나 새로운 포맷의 포커를 고르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스킬을 고를 수 있어요. 명상이나 대인관계, 새로운 취미든 뭐든 고를 수 있죠. 의도적 연습은 항상 그릿을 연마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해본 적 없는 모든 것은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즉각적인 놀라운 결과를 보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포커에서는 확실하게 느낄 수 없을 수 있지만 다른 취미나 다른 스킬을 시작하는 과정 안에서의 자부심은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스포츠를 배워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농구를 해본 적이 없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 농구를 했는 친구와 경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리라 생각을 못 하겠죠. 여러분은 그냥 코트를 밟아보고 농구를 하는 자신이 자랑스러울 거예요.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하죠. 일단 해보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가 됩니다. 게임 중에 몇 가지의 무브를 배울 수도 있어요. 1점을 낼 수도 있고요. 기술을 연습하면 점점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를 금방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자신이 자랑스러울 겁니다. 재미를 느끼거든요. 여러분이 그 과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걸 즐기고 있으니깐요. 포커에서는 훨씬 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상황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초보자로서 포커에서 지고 있는 것은 친구와 하는 농구 경기에서 지는 것보다 더 타격이 있으니깐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정에 집중하고 과정을 자랑스러워하는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술이든 취미든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이 그릿을 연마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일지를 써보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5분을 들여서 하루 동안 겪었던 하나에서 3가지 정도의 부정적이었던 감정을 써내려가 보세요. 그 감정을 극복하고 그 감정과 반대로 행동했었던 걸 적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정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너무 피곤하지만 어쨌든 침대 밖으로 나오는 거죠. 혹은 리버에서 멍청한 체크에이지 올인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매우 사소하지만 그 하루에 해낸 일을 적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전혀 몰랐지만 이제는 자신이 매일매일 그릿을 훈련한다는 걸 깨닫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계획이 뭐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지지와 피드백을 구하세요. 이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과제들이 갑자기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바람직한 도움과 지지가 있는 한 걸음은 이전엔 여러분의 안전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안전지대 부근에 있게 되고 순식간에 더 큰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들고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스킬이나 회복력 혹은 그릿에서 큰 도약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끝으로 균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별명으로 균형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해야 하는 걸 알면서 하지 않을 때마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자주 핑곗거리로 균형이란 말을 쓰죠. 예를 들면 주말마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거나 포커를 많이 쳤다면 주말이 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보상을 받아야지. 풀어줘야 해. 스트레스를 날려야지. 기분 전환 좀 해야겠어.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고. 물론 여러분이 항상 100% 자제할 수 있는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로봇인간이 되고 싶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균형이란 말을 자주 잘못 사용하고 있고 변명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적힌 숫자들은 지어낸 것이지만 90%의 자제하는 상태와 10%의 자유로움이 균형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10%의 자유로움은 파티를 하고 술 마시고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이게 저의 균형의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균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산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해진다면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균형은 별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더 생산성 있게 해주지도 못하고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좀 더 자제력을 가지고 좀 더 그릿을 가져야 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은 덜어내는 것이지만 절대 파티에 다시 가지 말라던가 절대 술을 마시거나 햄버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면 여러분이 균형 있는 척 하는 것만큼 균형 잡혀 있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 최고라는 개념을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당하거나 좋은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적으로 최고가 된다는 것은 특히 스포츠 분야나 포커에서 세계 최고라는 것은 매우 과대평가되고 지나치게 미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찬양하고 세계 최고로 여겨지는 인물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누구도 행복하고 건강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는 한 가지를 엄청나게 잘하죠. 하지만 아주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더 이상 세계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나 누군가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이 공격받았다고 느낀다면 그들의 자존심과 행복에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제 생각에 훨씬 더 나은 목표는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잘하기입니다. 정말 잘하게 되도록 노력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나머지는 망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의 균형이 무너지게 두지 마세요. 오직 단 한 가지만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건강하며 더 지속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여러분의 건강과 인간관계 등의 삶의 다른 영역을 돌보는 데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세계 최고가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놓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